자, 제가 좀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검표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뭐 저거 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런 거랍니다. 지금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지금 여야 간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의원들이 수기로 쓰거든요. 가, 부 이렇게 쓰는데 부자를 써야 되는데 좀 부자가 명확하지 않고 부자가 좀 이상하게 쓰여진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결표인 거죠, 부결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명확하게 지금 안 쓴 거 아니냐. 따라서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결표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게 조금 뭐 다르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부결의 의미다. 그래서 부라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 부결표라고 볼 수 있다 해서 민주당은 부결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다. 지금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결표로 카운트가 되느냐, 무효표로 카운트가 되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결표가 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일단 뭐 민주당은 부결표가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쨌든 부결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부결로 갈지, 무효로 갈지 뭐 이거를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현장 취재 기자의 설명이 제게 도착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 저건 참 어불성설인 게요. 가부를 한글로 썼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한자로 부자를 잘못 썼을 거예요. 그럼 저건 무효표예요. 국회 내에서. 그런데 왜 저 심리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기가 그 한자를 제대로 몰라서 즉 무식해서 부자를 잘못 썼을 경우도 있지만은요. 자기는 정말 그 이번 그 체포 동의안은 통과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부결표를 날려야 될 사람들이 가끔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누구를 위원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릇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일부러 철자를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전자투표가 아니고 이제 수기로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저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가라고 적을 겁니다. 가. 그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뭐 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부를 적을 거예요. 부. 근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한글로 가, 부 이렇게 적거나 한자로 가, 부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는데 정호김 위원님 말씀대로 뭐 한글로 가부야 뭐 이건 뭐 명확하니까. 근데 아마 한자로 쓰여지는 과정에 저 부를 놓고 저건 무효표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말씀 비슷하게 쓰여졌으면 부결표지. 아마도 제 예상입니다. 아마 그런 것 아닐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지금 시각 3시 48분 40초를 지나고 있는데 빨리 좀 판단을 뭐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저거는 그러면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처리합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담당하시는 그 직원들의 이야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관례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본회의에서 표결 때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선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야 의원들이 또 본인들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또 각자 진영에 맞는 또 그런 주장들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회 측의 입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선례의 경우들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이라도 아까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의도로 또 실수를 가장해서 무효표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까지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오늘 표결 결과가 뭐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요. 근데 부결표만큼이나 무효표가 몇 장이 될지도 또 나름대로 큰 포인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노웅래 의원 때는 저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101표, 그다음에 반대표가 161표, 기권표가 9표 이랬는데 그냥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기권이 있고 무효가 있는데 기권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저 본회의장에는 참석을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갑으로 제가 수기로 쓴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안 쓰고 빈 용지를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권표가 되는 겁니다. 기권표. 그리고 이제 무효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저렇게 뭐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처럼 가부를 써야 되는데 뭐 엉뚱한 글자를 적는다든지 가부 경계선이 있는데 그 뭐 경계선 어디쯤에 적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권 매표, 뭐 무효 매표, 뭐 그런 표가 있다라면 김진표 의장이 잠시 후에 이제 그런 것까지 카운트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의 쟁점은 어쨌든 무효표다 이겁니다. 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아마 한글이 아니고 한문으로 쓰면요. 보통 이게 가부할 때요. 이 부자가 이제 불에다가 입구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아닐 불에다가 입구자야 이제 가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불자만 써놔버렸다. 그러면 이게 뜻은 가가 아니고 이제 이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부자를. 예. 이런 경우는 저는 이게 당연히 무효죠. 당연히 우리 무효다. 여당 주장에 보면 점 하나 잘못 찍어도 한자가요. 점 하나 잘못 찍어도 뜻이 바뀌는 게 많은데 이거는 점보다 더 심한 입구자를 안 썼다면 물론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는 무효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이제 무효표가 몇 표가 나오는지 이제 이 부분도 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결표의 카운트가 되느냐, 뭐 무효로 이제 이게 카운트가 되느냐, 이건 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데 지금도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표 위원들이 아직도 뭐 이게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 때 반대표가 이제 161명의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오늘의 결과는 김종욱 교수 보시기에는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님 제가 전망을 한번 여쭤봤던가요? 혹시 170표 이상의 부결표가 나올 것 같다? 170석 정도. 네. 170석 정도의 네, 부결표가 네, 나올 네. 것 같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수가 169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170이면 민주당 플러스 1명 정도의 반대표가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무소속 표들 같은 경우는 네. 부결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네. 일부 저는 일부 무소속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민주당 기권 의원들. 아니면 또 무효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이 중에 몇 명 정도는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170석으로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만 있는 건, 그러니까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반윤표가 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170 정도 석 정도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노래 가사 이런 것들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거라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국회 사무처에서 그냥 관례에 따라서 이거는 무효로 합니다라고 하면 무효로 하고 아닙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너무 첨예하게 갈려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170석이든 171석이든 제가 볼 때 대세에 지장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예. 첨예하게 갈려도 저건 무효표라야 맞는 게요. 저도 이해관계 같은 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런 거 꼭 틀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아닐 붙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입구를 쓰셔야 됩니다라고 설명까지 하는 걸로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도 굳이 아래 입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거는 빨리 무효표로 해서 계산 빨리 끝내는 게 맞아요. 그러게요.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앞에 뭐 투표용지가 몇 장이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저걸 가지고 저게 무효표냐 부결표로 카운트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벌써 이제 4시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저희가 잠깐 이 부분을 봤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거는 대장동과 위례 그리고 성남 FC 건인데 서정옥 변호사님, 지금 앞으로 검찰에서 계속 쌍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백현동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또 뭐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소환 이후에 또 이번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검찰 조사, 구속영장 청구, 만약에 그게 뭐 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재판이 진행되면 또 법정에 또 출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무한 반복될 가능성. 글쎄요, 이게 가능성일까요? 아니면 저러한 우려가 좀 현실화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현실화되는데요. 예. 검찰은 이제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일단은 이제 그 대장동 위례 FC를 불구속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그 쌍방울이나 백현동으로 영장을 칠 거냐, 이게 일환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아예 불구속 기소를 안 하고, 예. 이제 그 이 혐의에다가 쌍방울이나 백현동을 더 이게 더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FC에다가 더하기 쌍방울 백현동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영장이 청구된 성남 FC와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건 대장동과 성남 FC를 가지고 불구속 기소하는 게 아니라, 예. 나중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나 이런 거에 플러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과 성남 FC를 플러스로 해서 얹어서 예. 나중에 기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얹어서 이게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만 혐의가 더 커지니까요. 아, 잠깐만요. 근데 지금 뭐 김진표 의장이 뭐 좀 발표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자, 김진표 의장에게 옆에 누가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얘기를 할 듯 안 할 듯, 저도 뭐 저 현장 상황을 명확히 모르니까요. 화면만 보고 저도 지금 제 감으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도 일어서서 이제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네, 당장은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혐의를 여러 개를 얹어서 뭔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혐의를 입증하고 나중에 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때 뭔가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검찰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어허. 검찰은 이제 그 성남 FC는 그래요?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세 개에다가 쌍방울을 엎으면, 그러면 이게 다른 영장이 되는 거죠. 똑같은 영장을 부결된 걸 또 할 수는 없지만, 그러게 기존의 혐의에다가 계속 다른 혐의를 더 포함해서 하는 건 이게 가능하다.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서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수사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 좀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구속을 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 그것까지가 검찰의 수사의 어떤 최종 목적이라고 할 텐데요.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니까 그럼 하루빨리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라, 이런 또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정치 검찰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열리면 거기에서 검찰은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증거 내놓으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또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테니까요. 더 이상 이런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체포동의안으로 어떤 국회가 민생 현안을 해야 되는데 마비되는 것, 이런 거 계속되는 거 국민들 바라시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다 묶어서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뭐 다 기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저 국회 상황이 있잖아요. 네. 저게 아주 심각한 게 지금 이제 대장동 있잖아요. 예. 대장동이 성남 도시개발서 통과될 때 법, 이때도 이게 비슷했어요. 한 표 차이였거든요. 어. 한 표.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의원이 20명이 들어와 있는데 한 명이 문 안에 있으니까 19명이 누른 거예요, 버튼을. 그러니까 이제 의사 정족수가 됐냐 안 됐냐. 예. 들어있는 거는 20명인데 버튼을 19명이 누르니까 이게 쟁점으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대장동도 우리 옛날에 그 4.4 의입도 한 표 차이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도. 따라서 저는 저 상황이 만약에 압도적인 부결이라면 별게 없는데 근데 진짜 한 표나 이런 차이라면 이거는 이게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그 국회 결의 무효 소송이나 아마 이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성남시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정으로 말씀을 아, 하시니까. 성남시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게 추정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 아직 뭐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보면 그런 거죠. 비가 와라, 비가 와라, 비가 와라. 하여튼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 같은 경우는 특히 예를 들면 이렇게 인신구속의 문제와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추정은 매우 예를 들면 반인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간표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급기야 이제 각 당 원내대표들까지 앞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앞에 나와서 간표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모습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자 혹시 이거 지금 저희 이거 준비가 되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부가 지금 논란되고 있다라는 이게 아마 지금 이미지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자, 보여주세요. 자, 이겁니다. 저 부자 한번 봐주세요. 부. 가부라네. 가 아니면 부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저걸 오케이 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no! 저 비읍자가 저게 명확하지 않아. 저거는 부결이 아니야. 뭐 무효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참 뭐 점이 찍혀져 있는 또 용지도 있어서 그 점이 찍혀져 있는 건 그러면 부결표로 갈 거냐, 무효표로 갈 거냐, 또 이런 지금 또 쟁점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글쎄요, 저 글쎄요, 좀 애매한가요? 애매하니까 저렇게 또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요. 그러면 가 몇 표, 부 몇 표, 무효표 몇 표 해가지고 무효표 중에 부자를 잘못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저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게요. 길어질 일이 있나? 그러면 혹시 예상과 다른 결과 때문에 저렇게 예민한 것인가? 아니면 한 표라도 더 반란표가 없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리고 예. 부자를 잘못 쓴다 해서 그게 10표 이상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한글에 부자를 잘못 썼을 가능성보다는 저는 한자에 네. 안일 불자에 입구자를 안 쓰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한글에 부자를 잘못 쓸 정도면 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부자. 네. 하여튼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표 중에 한 표입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이게 명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해서요. 저 밑에는 뭡니까, 그럼 밑에? 저 밑에 살짝 보이는 것도 부예요? 저것도 흘렸었다고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 이겁니까? 그래서 저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가요? 아하. 아무튼 뭐 저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논란이랍니다. 저 앞에 위에 부자, 밑에는 약간 흘려 쓴 거, 또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자에 뭐 이게 잘못된 거, 뭐 점이 찍혀져 있는 거, 근데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무효표로 셀지 아니면 뭐 부결표로 셀지 이런 건데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게 참 답답하다 뭐 이런 마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이제 이번 국회에서 이번 건으로 이제 처음 이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 것이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161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웅래 의원 때의
그 반대표가 161표였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의외로 뭐랄까 지금의 여러 가지 이건 예상입니다만 저렇게 뭐 무효표 한 표 한 표를 가지고 예민하게 여야 의원들이 따질 정도면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당이 의도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가 안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왜? 한 표 한 표 가지고 저렇게 뭔가 아주 예민하게 여야 간표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봐서는요. 물론 조금 후에 뚜껑이 열리겠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 카운터가 안 끝난 거거든요. 아직도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가부하고 무효 골라낸 다음에 살려봐야 되잖아요. 아직 이제 그 카운터가 완전히 끝났으면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급기야 주호영, 박홍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무언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일단 무언가를 막 설명을 합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예. 글쎄요, 뭐 저도 뭐 대화 내용까지는 저도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예.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특보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특보 이 시간 안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후반 뒤에 또 이제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아마 제가 진행하는 이 특보는 잠시 후에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제가 진행하면서 이 투표 결과까지는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지금 이 특보를 한 4만 5천 분 정도가 엄청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정규 방송이 끝이 나더라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A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실시간 상황을 계속 전해드릴 거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